입양 지원금을 받은 입양자 절반이 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동물 중 일부는 입양단체로 떠넘겨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청주시 의회에서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금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다시 지적됐습니다. 다이옥신 배출이 사실상 역이라며 과도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한건설협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의 선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현우 전 충북도 회장은 현 회장의 압력으로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볏짚 가격 폭등으로 축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5년 새 2배 이상 올라 생산 단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유기동물들은 일정한 기간 내 입양자를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유기동물들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료비나 미용비 등을 지원하는 입양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입양지원금을 상한선까지 모두 지급받은 입양자들 중 절반은 실제 동물들을 키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한 시민에게 입양된 검은색 리트리버입니다. 입양 당시 청주시는 입양자에게 25만 원의 입양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입양 지원금이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나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의 비용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7개월 뒤 입양됐던 개는 다시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으로 입양 서류에는 제6위 또는 파양 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개가 다른 시민에게 재입양되는 과정에서 입양 지원금은 또다시 지원됐습니다. 입소될 때 칩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칩이 자꾸 몸 안에서 이제 좀 도는 경우가 있어서 들어올 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청주시의 경우 연간 한 사람당 최대 3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한 사람이 한 해 75만 원의 입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난해 청주시의 경우 입양 가능한 최대 마리수, 즉 3마리를 입양한 사람은 46명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대부분 입양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유선으로 입양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절반이 넘는 24명은 입양한 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보신 대로 입양 지원금만 받고 동물을 돌보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럼 실제 이 동물들이 다시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취재 결과 이 중 일부는 입양 지원금만 지급받은 뒤 입양 단체로 동물을 떠넘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동물들을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해주는 국내 한 단체입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입양됐던 동물들 중 일부가 이 단체로 넘겨진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모두 청주시가 입양자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개체들이었습니다. 지급 근거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의 용도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동물들이 들어올 당시 해당 동물들은 전혀 예방접종이나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양이들 치료비 제가 다 냈어요. 제가 다 지불했어요. 그거는 동물병원에 원장님한테 확인해도 돼요. 제가 다 했어요. 실제 입양자가 지원금 목적과 달리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대목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입양지원금 제도가 시작된 첫 해 2,400만 원이던 예산은 3년 만에 1억 원 넘게 확대 편성됐고 이들 예산은 대부분 집행됐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입양이 활성화되며 지원금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수급을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주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던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재차 거론됐습니다. 다이옥신 배출이 사실상 0이라며 과도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이 지난주에 이어
재차 집행부에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올해 가구당 1,700만 원 가량, 모두 2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는데 정산 영수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V는 75인치를 570만 원에 사고 다음 해에는 80인치를 800만 원에 또 산 것으로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TV이길래 전년에 사고 다음에 또 삽니까? 공 위원장은 또 소각장 주변 마을에 지원금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해 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때문이지만 정작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량이 사실상 제로라며 세금 퍼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촉구한 것입니다.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공짜와 같은 달콤함에 빠져든다면 이를 끊어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청주시는 지원금 지급의 기준 등이 담긴 협약서를 고치는 과정은 시간과 주민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소각장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경찰은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다음 달 15일 건설업계의 권익을 대변할 대한건설협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의 선거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선거 전에 나선 윤현우 전 충북도 회장이 예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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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에서 최초로 대한건설협회장 선거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린 윤현우 전 충북도회장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회장 선거에 나섰지만 막상 과정을 살펴보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관상 협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157명의 대의원 중 20%에 해당하는 32명 이상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 회장이 압력을 행사해 추천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의원들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면 선거 당일 표는 줄 수 있어도 대의원의 이름을 표기되는 추천서는 써줄 수 없다. 김상수 의장이 써주지 말라고 해서 곤란하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행 추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충북의 대의원은 8명뿐인데 최소 32명에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소규모 지방에서 출마한 후보는 예선조차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8표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데 4표뿐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출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제라는 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협회장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는 윤현우 전 회장과 한승구 전 대전시회장, 그리고 나기선 전 서울시회장 등 모두 3명. 추천서 기준을 넘겨 본선에 나갈 것으로 보이는 나기선 후보도 자리에 함께 선거의 불합리함을 규탄했습니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회장의 불법 선거 공작으로 인해서 사퇴하시는 우리 윤현우 후보의 참 심정에 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김상수 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임기가 끝나는 중앙회장은 어떤 관여도 영향력 행사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현우 회장은 예비 후보를 사퇴하면서 김상수 회장도 선거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해 10,000명을 넘었던 충북 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3,885명, 세액은 145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64%와 52%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 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시의 경우 과세 인원 감소율이 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3주 만에 하락 전환한 가운데 충북도 상승 행진을 멈추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로 지난 7월 셋째 주 이후 19주 만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청주는 상당구와 서원구, 청원구가 올랐지만 흥덕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도 전체와 같은 마이너스 0.01%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소 먹이로 사용하는 볏짚 가격 급등으로 축산농가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 자체가 비싸 농가별 생산 단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시멜로우 모양의 대형 포장들이 들판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후 볏짚을 묶어둔 곤포 사일리지입니다. 낙농 한우 농가에서 소 먹이용 조사료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가격 폭등에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지난 2019년 개당 4만 원대에 구입 가능했던 450kg 볏짚 곤포 사일리지 가격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소들의 조사료 소비량이 5에서 10%가량 더 늘어나는데 농가에서 자체 생산하는 경우에도 생산비의 20%가 올랐습니다. 랩 비닐 같은 경우도 8만 5천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11만 원이 넘게 가고 또 면세유도 700~800원 하던 게 1,200원대까지도 올라가고 해서 축산농가의 조사료 부담이 커진 요인은 해외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양질의 건초 수확이 가능한 미국이 3년 전부터 가격을 올리고 있고 환율과 선사 운임료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산 건초 가격 상승으로 국내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산 건초 가격도 덩달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그 현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미국 현지에서 지금 싼 가격에 팔지를 않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갈아 엎어버리더라고요. 여기에 지자체의 조사료 생산 비용 보조금마저 예년에 비해 감축된 데다 유통비와 생산 단가까지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영환 지사가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지역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건의한 역점 사업은 청주공항 주기장 확충과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그리고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입니다. 또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과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에서 증평 구간 확장도 건의했습니다. 청주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 주관하는 2023 산학협력 성과 확산 포럼이 지역 경제단체장과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인재 양성과 취 창업, 지역 정주로 연결되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젠다 발굴과 국비 확보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청주대는 배터리와 바이오, 반도체를 일컫는 이른바 BBC 산업의 강자로 발돋움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부활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특집 CJB 송년음악회 포스트 콘서트가 오늘 청주시 산남동 CJB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가 후원하는 송년음악회에는 드라마 OST의 여왕 펀치와 애니송 레전드 정여진, 청남대 재즈토닉 출연 아티스트들과 뮤지컬 배우들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의 OST를 연주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CJB 청주방송이 2022년도 방송평가에서 전국 10개 민영방송 가운데 KNN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8위를 기록했던 직전 연도 방송평가보다 6계단이나 상승한 것으로 CJB 창사 이래 최상위 성적입니다. 또한 CJB 청주방송은 11개 지역 민영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평가에서도 경인방송과 KNN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도 방송평가
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충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문대식 시청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2022년도 방송평가 결과 CJB 청주방송이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 데 대해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발로 뛰는 방송, 함께 멀리 가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JB 신규식 대표이사는 창사 이래 최상위권의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들의 사랑과 따가운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도를 달리는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향교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어린이 인성함양 프로그램 수료식이 홍성모 전교와 수료생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주향교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자, 한문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인성과 예절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주향교는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17회 교육감기 차지 고3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11일간의 열전을 펼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충청타임즈가 해마다 주최하는 이번 클럽 대회에는 도내 전역에서 농구 9개 팀, 축구 20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농구는 세광고와 오송고, 축구는 세명고와 상당고가 각각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유찰로 앞서 1, 2차 공모 당시 693억 원의 순공사비를 707억 원으로 늘렸지만 3차 입찰에서도 한 개 업체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습니다. 제천시는 현재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하루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100톤 가운데 60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 처리 용량 8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청주국제공학 연계 첨단산업 융복합벨트 개발 구상에 관한 연구 용역을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BT 기반의 오송, IT 기반의 오창,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단지 그리고 옥산면과 강내면에 입지한 일반산업단지 기능을 연계하는 첨단산업 융복합벨트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위축된 지역 소비 진작과 고령층을 위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지역화폐 모아의 종이형 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월 한도 구매액은 50만 원입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종이형을 합친 제천화폐의 월 구매 한도는 종전과 같이 100만 원, 할인율도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유기동물을 입양해 지원금만 타내고 이후에는 돌보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버려진 동물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또다시 아픔을 겪고 버려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건강한 입양 문화를 위한 시민의식의 변화와 함께 세금을 주고 입양률만 높이는 선에서 끝나는 입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